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딜 가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5천 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52세 박선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갔죠.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만 들고요. 그런데 카페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금 안 받아요. 잔돈 없어요. 카드 없으면 주문이 안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돈통에는 잔돈이 가득했는데도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결국 친구가 대신 계산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카페 바로 앞에 새 카페가 생겼어요. 이게 복수의 시작이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이 박선자 씨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어요. 낡은 옷에 저렴한 가방 들고 화장도 안 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세요? 강남역 근처에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신 건물주였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더 놀라운 건요. 그 건물에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3개나 있었대요. 월 임대료 수입만 수천만 원이고요. 자산 가치는 수십억 원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20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작은 상가 하나 샀대요. 그때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절대 과시를 안 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뽐낼 필요 없다는 게 이분 신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함이 독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이제 그 운명의 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에 오랜 친구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대요. 30분 후에 강남역 카페에서 보자는 거예요. 선자 씨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세수도 대충 하고 머리도 대충 하고 집에서 입던 낡은 옷 그대로 입고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만 있었대요. 그래서 생각하신 거죠. 뭐, 커피값은 충분하지. 5만 원이면 되겠지. 그래서 약속 장소인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라는 카페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자, 선자 씨가 그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라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카운터에 있던 사장의 눈빛이 싹 바뀌었대요. 선자 씨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까지 쭉 훑어보는 거예요.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모습, 다 보는 거죠.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그 사장 표정이 뭐였냐면요.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카페에 왔지? 라는 표정이었대요. 인사도 성의 없었어요. 선자 씨도 느꼈죠. 왜 날 저런 눈빛으로 뭔가 이상한데? 내 옷차림이 이상한가 하는 느낌을요. 그래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30분 늦을 것 같아.
먼저 뭐 마시고 있어? 할 수 없이 카운터로 가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답니다.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선자 씨가 카운터 앞에 가서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사장이 대답했죠. 5,500원입니다. 선자 씨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꺼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카운터에 서 있던 사람이 직원이 아니었어요. 사장이었답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었는데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선자 씨의 추레한 모습을 또 한 번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한마디 했어요. 현금 안 받아요. 선자 씨가 놀라서 물었죠. 예, 현금을 왜요? 카드만 받습니다. 선자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현금도 돈인데. 사장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선자 씨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잔돈이라도 없으세요? 제가 지갑을 깜빡했거든요. 그 사장이 귀찮다는 듯이 돈통을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 선자 씨도 똑똑히 봤대요. 돈통 안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가득했대요. 잔돈이 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잔돈 없어요. 카드 없으면 다른 데 가보세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명백한 무시였어요. 명백한 모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상상이 되세요? 선자 씨가 카운터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요. 카드 없으면 비켜달라는 거예요. 뒤에서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저래? 빨리 비켜야지. 에휴. 이런 소리들이 들렸답니다. 선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30초가 지나고 45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났는데요. 그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대요. 땅에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이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선자아, 무슨 일이야? 친구 김미경 씨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아, 카드 없구나. 내가 낼게. 그러면서 바로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요, 여러분. 그 사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친구한테는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랬대요. 아메리카노 2잔 계산하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 씨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있는데도 거절당하고 잔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짓말을 듣고 카운터 앞에서 망신당하고 친구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친구가 대신 계산까지 해줬잖아요. 더 화가 났던 건요. 그 사장이 직접 저의 옷차림을 보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는 내내 선자 씨는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절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자,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건물 밖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선자는 그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카페가 선자 씨 소유 건물에서 딱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선자씨 건물 1층에 비어있는 상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커피숍 바로 앞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머릿속에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커피숍을 차리면 어떨까? 바로 저 커피숍 앞에? 일부러? 그래서 저 카페를 망하게 만들면 교훈을 배우게 해줘야겠지? 친구가 물었어요. 선자아, 무슨 생각해?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나 무지 바빠지겠어. 여러분,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위치는 그녀에겐 완벽했어요. 자기 건물 1층 50평짜리 상가,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 바로 앞 걸어서 10초 거리였고요. 게다가 자기 건물이니까 임대료도 제로였죠. 컨셉은 정반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결제 수단 환영, 특히 현금 우대, 가격은 더 싸게, 서비스는 더 친절하게, 슬로건은 모든 손님은 VIP로 정했어요. 투자는 과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원, 장비에 5천만 원, 운영 자금 5천만 원, 총 2억 원을 쓰기로 한 겁니다. 차별화 전략도 완벽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3,500원에 팔기로 했는데 경쟁 카페는 5,500원이었거든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500원을 더 깎아주고요. 품질은 더 좋게, 서비스는 10배 더 친절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선자 씨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 때문에 날 무시했지? 좋아. 2억 들여서 복수해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여러분,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녀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해서 프리미엄 카페보다 10배는 더 세련되게 만들었대요. 넓은 통유리 창으로 밝고 따뜻하게, 고급 소파는 프리미엄보다 더 편하게, 감성 조명으로 인스타 핫플레이스처럼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비만 1억 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선자 씨가 직접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면접장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카페 규칙 딱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한다. 옷차림으로 판단 절대 금지. 할머니든 젊은이든 똑같이 대하고 1만 원 주문이든 5천 원 주문이든 똑같이 친절하게. 둘째, 현금 손님을 더 환영한다. 잔돈은 항상 충분히 준비하고 현금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셋째, 이거 못 지키면 바로 해고입니다. 직원들이 선자 씨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최종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 개발도 완료하고 원두는 최고급으로 선정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드디어 오픈일이 확정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카페 이름은 웰컴 커피하우스, 슬로건은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였습니다. 오픈 이벤트를 초특급으로 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원래 3,500원인데 오픈 기념으로 3,000원에 팔았어요. 경쟁 카페는 5,500원이었거든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500원을 더 깎아주고요.
첫 주는 모든 음료를 30% 할인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에 콘센트도 무제한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초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금 환영, 모든 결제 수단 가능, 잔돈 걱정해 노, 카드 없어도 오케이. 이렇게요. 프리미엄 카페가 보이는 위치에다 크게 걸었대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기 새로 생긴 카페네. 와, 가격 엄청 싸다. 현금도 받네. 요즘 보기 드문데. 인테리어 대박인데?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카운터에 섰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환하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서요. 특히 현금 손님에게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50m 떨어진 프리미엄 카페 사장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네요.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복수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픈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의 손님이 80%나 감소한 거예요. 매장은 텅텅 비고 카운터는 한산하고 사장은 한가하게 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앞에 더 좋은 카페가 생겼고 가격은 2,000원이나 저렴하고 서비스는 천지 차이고 현금도 받으니까요. 프리미엄 사장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직접 웰컴 커피하우스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 다른 레벨인데? 인테리어는 자기네보다 10배 좋고 장비는 최신형 프리미엄 머신이고 서비스는 비교도 안 되고 손님들은 북적북적하고 분위기는 완전 활기차고 그런데 가격은 자기네보다 2,000원이나 저렴한 거예요. 프리미엄 사장이 깨달았대요.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냐? 공포가 엄습했대요. 하지만 여러분,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픈하고 2개월이 지났을 때 명함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웰컴 커피하우스는 완전 천국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월 매출이 5천만 원, 순이익이 2천만 원이었대요. 고정 고객이 500명이 넘고 SNS 팔로워는 1만 명이 넘었고 네이버 평점은 4.9점이었어요. 입소문으로 인기가 폭발한 거죠. 반면에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는 완전 지옥이었어요. 하루 평균 방문객이 30명으로 80%나 폭락했고 월 매출은 1천만 원인데 적자가 500만 원이었대요. 임대료조차 못 내는 상황이었고 고객은 대량으로 이탈했고 직원 사기는 바닥이었고 네이버 평점은 5.3점으로 폭락했어요. 프리미엄 사장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대책이 필요해. 가격을 낮출까, 이벤트를 할까, 홍보를 더 할까 고민했지만요.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웰컴 커피하우스는 이미 지역 압도적 1등 카페가 되어 있었고 프리미엄은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성공하고 있었어요. 오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선자 씨가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사건이 발생한 그날과 똑같은 차림을 했습니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초라한 모습,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만 넣고요. 목적지는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였습니다.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카운터에 있었는데 선자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사장이 대답했죠. 5,500원입니다. 그녀가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 사장이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잔돈이 부족해서요. 카드로 가능하세요? 3개월 전과 똑같은 거짓말, 또 같은 무시였습니다. 선자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안 살게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10초 거리에 있는 웰컴 커피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사장은 멍하니 지켜봤대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죠? 웰컴 커피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자 씨의 직원이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네. 하고 대답했죠. 그녀는 카운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m 떨어진 프리미엄 카페가 보였습니다. 완벽한 대비였어요.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는 텅 빈 테이블, 한산한 내부, 지루해 보이는 사장, 죽은 분위기였고요. 웰컴 커피하우스는 만석, 웃음소리 가득, 활기찬 분위기, 행복한 손님들이었어요. 바로 그때 프리미엄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명함을 들고요. 실례합니다.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선자 씨를 가리켰습니다. 프리미엄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 사장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러분, 폭탄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프리미엄 사장이 선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 사장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두 카페가 경쟁보다는 협력하면 어떨까 싶어서 가격 정책도 조정하고요. 그녀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을 끊었어요. 협력이요? 그리고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기억하세요? 여기서 50m 떨어진 곳에서 5만 원 들고 커피 사러 갔던 사람. 프리미엄 사장의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금 안 받는다. 잔돈 없다. 카드 없으면 나가라. 그렇게 거절당한 사람. 카운터 앞에서 망신당한 사람. 친구가 대신 계산해준 사람. 선자 씨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리미엄 사장은 입을 떡 벌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죠. 여러분, 복수는 이제 완성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분명히 잔돈이 있었는데 거짓말하셨죠? 제 옷차림 보고 무시하신 거예요. 프리미엄 사장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날 제가 선자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도 손님이었어요. 5,000원짜리 커피 하나 사려던 평범한 손님. 근데 그렇게 대우받았죠. 선자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차렸어요. 일부러 당신 카페 바로 앞에 복수하려고요. 프리미엄 사장은 완전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 뵙고. 선자 씨가 냉정하게 끊었어요.
몰라봐서 죄송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한 명의 손님으로 존중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문제였어요. 완벽한 한방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업은 숫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3개월간의 결과 보여드릴까요? 웰컴 커피하우스는 완승이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 순이익 2천만 원, 고객 만족도 95%, 재방문율 80%, 네이버 평점 4.9점, SNS 팔로워 1만 명 이상이었죠. 반면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는 참패였어요. 월 평균 매출 1천만 원, 적자 500만 원, 고객 만족도 40%, 재방문율 20%, 네이버 평점 2.3점, 고객 이탈이 심각했어요. 선자 씨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안에 문 닫으실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선자 씨가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게가 이 건물에만 3개예요.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프리미엄 사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자 씨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인 걸, 그리고 건물 3개 주인, 수십억대 자산가, 진짜 큰 손이었다는 거요. 눈앞이 캄캄해졌겠죠? 프리미엄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협력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생존이라도. 선자 씨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전 그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5만 원으로 5천 원짜리 커피 사겠다고 했죠. 그때 기회를 안 준 분이 당신이에요. 지금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프리미엄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사업은 원래 이런 거예요. 실력 없으면 망하는 거죠.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카페는 망해야 마땅해요. 그녀는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앞으로도 잘 지켜볼게요. 당신 카페가 문 닫는 그날까지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결말이 났습니다. 웰컴 커피하우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지역 압도적 1등 카페가 됐고 프랜차이즈 제한이 10곳 이상에서 왔대요. 월 매출은 1억을 돌파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2호점 오픈을 준비 중이었어요. 투자금 2억도 회수 완료했고 현재 자산 가치는 5억이 됐습니다. 반면 프리미엄 커피 라운지는 완전 몰락했어요. 폐업 공고를 게시했고 임대료를 3개월이나 밀렸고 건물주한테 명도 통보를 받았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빈 매장으로 전락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선자 씨가 계획 중이래요. 새로운 가게, 베이커리 카페를요. 더 많은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라고. 2억 투자한 복수가 5억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복수, 완벽한 승리였죠. 5천 원 모욕의 대가가 5억 원 복수였던 겁니다.